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주체론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그 주체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 과정. 이 철학에서 하나의 인식론하고 구애를 같이 하는데요. 그 주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모델링을 하는 인식의 그 주인, 이 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철학자들의 관점이 그 변화한 과정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론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언급을 하고 강의 요약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그 공부하려면 이 실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실체는 영어로는 이제 reality, 그걸 번역하는 말인데 실제라고도 해석을 해요. 실제가 아니라 실자의, 실제. 이 실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거를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필요 없는 거죠. 마치 신처럼 그 신을 만든 또 다른 존재는 없죠. 신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종교관이고요. 이제 철학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고대 플라톤이 어떤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계가 있다,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원인이 필요 없는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걸 이제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모델링을 하는 인간,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그런 실체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중세 이전과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어떻게 철학자들이 이 주체에 대한 인식이 변해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 그 생각하는 주체를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인간을 생각하는 실체, 즉 주체로 인정한 것이 이제 근대 철학의 시작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철학자들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정불변한 완전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은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풍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우리 인간 주체는 고정불변한, 그리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언어, 그 언어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 이런 권력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욕망,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욕망 등이 그 지배하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 실체로서의 그 인식의 주체, 이 인간은 자아라고도 하죠. 그거는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그 받아들였었는데,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의 세계 이외에도 또 하나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 구조,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욕망 등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거에 의해서도 우리의 의식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바뀌고 변환하고 또 타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외부 그 실체와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즉 주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차이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차이를 생성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 자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현대 철학의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해서 대표적인 철학자들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세 이전에,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서양 철학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천 년 동안 이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사람이죠. 플라톤은 그 실체는 이데아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하는 존재는 이데아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이고, 진리라는 것은 이성의 능력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데아의 세계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이다, 인식 능력이다. 그래서 플라톤도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과거의 기억,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가는 과정에서 진리를 획득하고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바로 이제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그 완벽한 존재, 이걸 이제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형상이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과학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과학의 아버지, 플라톤은 철학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관찰하여 지식을 얻는 존재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그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고, 그 중세의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체는 오로지 신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이데아라는 그 실체를 신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신만이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그런 실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이 모든 걸 다 창조하죠. 빛도 뭐 물도 그리고 억조 창생을 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보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신에게 있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코기토, 그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도 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도 아우구스티누스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는 게, 데카르트는 그 신과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나, 이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신이라는 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은 분명히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신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하느냐가 완전히 이제 상반된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이제 데카르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의 주장은 이제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카르트는 실체로서의 자아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실체다. 즉 스스로 다른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사유하는 주체로서 인간, 그리고 신으로부터 독립된 주체, 이런 주장을 데카르트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란 칭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체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의 주관성을 넘어서서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에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전에는 인간을 주체로 이렇게 독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어떤 피조물, 또 자연의 일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자연 철학의 일부 구성 요소에 불과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독립된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죠. 우리가 주체라면은 뭔가 대상이 있다, 객체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온 그 모델링의 과정을 보면 뭐 주체, 객체, 매체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델링 이론에 어찌 보면은 근간을 제시한 학자가 이제 데카르트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는 용어는 그런 주체, 객체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에서의 주체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적 사고를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체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관념은 타고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유관념을 가진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본유관념을 이용해서 이성적 사유로 연역을 한 결과다. 여러분 그 연역과 귀납 구분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진리나 우리의 본유의 능력,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그 새로운 지식을 또 창출해내는 과정, 이걸 이제 연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그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들, 그죠? 그 사실 하나하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그 고도의 어떤 진리나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귀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귀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원리적인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귀납이라고 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진리, 뭐 수학의 공리, 이런 거를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하부 지식들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연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유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런 이성적 사유로 연역을 해서 지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데카르트의 이제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그 영국에서는 이제 데카르트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영국 사람들도 이제 근대 철학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이 생각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이전에 신이 그 어떤 그러니까 만든 존재, 뭐 신의 피조물 이런 그 신만이 진리고 신이 유일한 그 완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은 이 사람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데카르트하고 유사하죠. 근데 그 진리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다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우리가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연역을 함으로써 지식을 얻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국의 이제 경험론자들, 그러니까 존 로크, 뭐 그 데이비드 휴me 이런 사람들, 뭐 베이컨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존 로크하고 그 데이비드 휴me 이 두 사람이 이제 영국 경험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존 로크는 완전한 개념은 신이 준 것도 아니고 또 데카르트가 얘기하듯이 원래 타고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유관념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즉, 그 우리 주체성을 로크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 이전에 이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백지 상태일 거다. 그래서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백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타고난다. 근데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식으로 승화한다. 이렇게 본 게 이제 로크의 경험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존 로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지각을 하면, 근데 그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수동적 지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관점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모델링의 관점하고 좀 다르죠.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는 그냥 흘러가죠.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이제 모델링의 어떤 그 소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건 뭐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로크는 우리 인간이 사물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지각을 하면 그때 생기는 어떤 지식, 어떤 반응, 우리 뇌 안에 어떤 그 개념, 이제 형성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관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지각 인상 뭐 이런 거죠. 어떤 지각을 하면 그 인간의 의식 세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우리가 느낀 거 보고 우리 뇌에 생긴 하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관념이에요. 그것이 단순관념을 지성의 능력으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지성의 능력으로 이건 이제 능동적 활동, 정신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즉 지성을 통해서 복합관념을 우리가 형성한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우리가 사물을 수동적으로 지각해서 형성된 단순 관념들을 종합을 하는 우리의 능동적 정신적 활동의 그 결과물로서 복합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그림에 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뭐 솥불이나 그 콧불소 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뿔이라고 하는 그 단순관념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 멋있게 뛰어다니는 말을 보면은 또 그런 잘 뛰는 말, 그 말에 대한 단순관념이 또 생겨요. 이것을 이건 이제 수동적으로 지각한 건데 이런 걸 보고 뿔과 말을 결합을 해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거죠. 즉 복합관념 뭐 이런 거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경험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로크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원래부터 우리는 그 실체라서, 그죠? 주체가 하나의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완전한 지식을 이렇게 연역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원래 데카르트는 우린 지금 이제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원래 수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그 5가지 공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리로부터 그 수학의 모든 세계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본유의 관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로크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물은 이제 2가지 성질, 이제 그 자세히는 뭐 3가지 성질인데 2가지만 봅시다. 제일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물의 본유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는 본유 관념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주체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로크는 반대로 본 거예요. 사물이 원래 본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성질 가운데 제1성질은 모양이나 수나 크기처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본유 성질이라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물의 본유 성질은 달리 의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은 몇 개냐? 태양 하나죠. 여러분이 뭐 태양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인간들은 태양은 그 수가 하나다. 그래서 태양은 그 수라고 하는 본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라는 건 진리죠. 이것 때문에 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물은 그런 본유 성질 이외에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죠. 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가 있죠. 언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색이나 그 소리나 맛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경험적 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빨간색이라는데 아니다 저건 주황색이다, 누구는 뭐 진홍색이다, 뭐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질도 사물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건 이제 경험의 그 종합체로서 나중에 그 객관적 그 진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귀납적으로 형성될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성질은 제2성질이다. 그러니까 제2성질만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객체, 사물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통일하기가 쉽지 않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1성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관념을 종합해서 복합관념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존 로크의 이제 경험론입니다.